무한한 생명력이 살아있는 아침의 나라 한국. 5,000년 긴 역사와 함께한 지혜로운 단일 민족의 모습은 음식 문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풍류와 멋을 아는 한국인들.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속에 변함없이 내려오는 식생활이 있다. 한국인은 맛 속에 즐거움을 담아왔고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담을 줄 안다. 그 모든 것은 멋이 담긴 맛이 되어 우리 앞에 5,000년의 신비로 펼쳐지고 있다. (1394년) 한반도엔 새로운 수도가 탄생했다. 조선 왕조가 천도한 이래 서울은 지금까지 600년 이상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해왔다. 이제는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분주하다. 서울 도심 속에 아직 옛스러움으로 남아있는 곳. 성균관의 특별한 날이다. 음력 2월과 8월 가장 좋은 길일인 초정월이 오면 유교 사상의 스승인 공자에게 올리는 석전대제가 있다. 제1회 형념제전. 석전이 있기 하루 전날은 진설이라고 해 제상을 먼저 차린다. 가장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게 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과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을 알게 하는 유교 사상. 그 뿌리는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돌아간 분이 남기셨던 위대한 도덕과 문화유산을 정신적으로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례를 모십니다. 세계에서는 오늘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이 되었고 그 연대만 따져도 한 1300년이 되기 때문에 1300년의 우리들의 이와 같은 고귀한 역사적 숨결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례 또한 그 의미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제사라 하고 공인들이 모여 지내는 큰 제례는 향사라 한다. 그중 공자와 같은 성인을 받드는 것은 석전이라 한다. 향사나 석전과 같은 큰 제사는 반드시 나름식을 쓴다. 높은 분을 받들 때는 본래 살아있는 소와 양,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채소와 과일을 함께 올려 정성을 표현한다. 유교 사상은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것은 일상이 되어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고 있다. 패션과 유행의 거리 명동. 이것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아침엔 출근 인파로, 오후엔 쇼핑 인파, 그리고 저녁 땐 약속 인파로. 패션의 중심지답게 세련된 거리지만 좁다란 먹자 골목으로 들어서면 원조 맛집들이 즐비하다. 이것만의 색다른 눈여기거리. 식당 입구마다 실제 음식과 똑같은 모양새의 샘플들이 가득하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인 만큼 눈으로 그 맛을 짐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종로구 관철동의 한 된장찌개집. 맛 좋은 한 끼 식사를 찾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다른 맛과 섞여도 제맛을 잃지 않고 매운맛을 부드럽게 하는 된장. 그리고 어떤 음식과 만나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발효 음식의 특징이다. 맵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구수한 된장 매움과 신선한 야채의 맛이 물씬 풍기는 된장 비빔밥은 이곳의 별미. 한입 맛을 보고 나면 숟가락을 내려놓을 틈이 없다. その雑誌を見てきました。 사진 한 장에 담긴 맛을 찾아온 외국인들도 있다. それがまさにこれで된장찌개。 된장찌개? 美味しい美味しい。 아낌없이 양념을 넣어야 된장찌개가 제맛이 난다. 가게 한쪽에선 그 속에 들어가는 고추와 파, 두부 도마질 소리가 그침이 없다.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법. 2시간 이상 멸치로 맛을 낸 육수에 된장을 풀고 국물이 다시 한번 끓어오를 때 두부와 고춧가루, 파 등을 넣고 텁텁하지 않게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다. 이 집을 한번 찾은 사람은 누구라도 된장의 맛은 예술이라고 장담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된장 맛인 것 같아요. 된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오랜 기간 또 삭혀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된장 맛.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음식이면서 된장이요. 하루에 3번을 드셔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된장이더라고요. 서울의 심장부로 통하는 종로.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자연스레 먹자촌이 형성됐다. 먹자 골목이었던 낮이 지나가면 종로의 밤은 마시자 골목으로 변신한다. 어둠이 내리면 북적이기 시작하는 이곳은 30년 역사의 종로 빈대떡집. 차장하시고 소주 한 잔에 어울리는 빈대떡 안주지만 출출해진 배를 채우는데도 손색이 없다.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사람이라도 그 맛을 못 잊어 단골 손님이 되기 일쑤다. 비가 오거나 돈 없으면 빈대떡을 부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서민적인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싼 값에 비해서 맛도 있고 또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해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런 거 풍부하고 해서 맛도 아주 좋답니다. 고소함과 담백함으로 종로 빈대떡 골목의 옛 명성을 이어가는 이 집의 최고의 맛은 녹두 빈대떡. 철판을 뜨겁게 달고 야채가 섞인 녹두 반죽을 깔고 그 위에 입맛에 맞는 소옥재료를 얹은 다음 아무것도 섞지 않은 녹두 반죽을 다시 얹으면 빈대떡이 완성된다. 고소한 맛의 1등 공신은 바로 녹두. 담백한 맛의 또 다른 공신은 특별한 비법이 숨겨진 기름이다. 올리브유와 샐러드유 그리고 옥수수유를 적당히 섞은 맛깔스런 기름은 빈대떡에 고소함을 더한다. 고소한 맛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보다도 영양가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대표되는 음식이 녹두 빈대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는 한 접시에 골고루 전을 담아주는 모듬전. 먹는 시간보다 고르는 시간이 더 걸리는 손님들을 위한 아이디어 메뉴다. 자정 무렵이 되면
각인각색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부침개 골목으로 모여든다. 한국인부터 일본인 관광객, 동남아 근로자, 러시아 상인의 미군까지. 부침개 한 입에 똑같은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 맛에는 국경이 없는 것이다. 호남 제1의 도시로 명성이 높은 전주. 그 이름만큼이나 양반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시내 곳곳 전통 볼거리도 많지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만큼 맛 좋은 먹거리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밥에서부터 맛이 다른 전주. 깨끗한 우물물로 기름진 김제평야에서 수확한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면 밥맛이 다르다. 맛깔스런 반찬들도 맛있게 밥을 먹기 위해 만들어졌을 만큼 한국인의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밥. 쌀과 함께 팥이나 콩, 수수, 보리 등 다양한 곡물을 첨가하면 밥맛의 변신이 가능하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끈한 밥은 반찬 없이 한 숟가락 입에 넣어도 그만이다. 가마솥만의 별미는 고소한 누룽지. 입이 심심할 때마다 간식거리로 즐겨도 손색이 없다. 전주의 남부시장. 비록 허름한 상가지만 전주 신미 중 하나인 콩나물로 부드럽게 맛을 낸 국밥을 만날 수 있다. 넉넉하지 않은 점심시간이지만 줄을 서서라도 그 맛을 보고자 하는 직장인들로 비좁은 식당 안은 늘 북적인다. 얼큰하게 한 바가지 땀을 흘리고 나면 느껴지는 시원함. 콩나물 국밥만의 맛의 매력이다. 여기 자주 찾으세요? 숨먹은 다음 날은 매일 옵니다. 아, 국물 아주 시원해요. 서민의 해장국인 만큼 특별한 재료는 들어가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국물 맛의 비법은 존재하는 법. 국물 맛의 비결이 뭡니까? 멸치입니다. 멸치를요 너무 많이 끓이면 툭툭하고 쓴맛이 나고 또 안 끓이면 이제 또 비린내가 나서 안 좋거든요. 이게 약간 그 끓이는데 정성을 좀 약간 해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우묵한 뚝배기 질그릇에 밥을 담고 국자로 풀어 헤친 후 전주 특유의 통통하고 잔털 없는 콩나물과 김치를 썰어 넣고 끓인 국물에 파와 마늘, 깨소금 등 갖가지 양념들을 인심 좋게 담고 방금 채 썬 파 한 줌과 후추를 뿌리고 나면 콩나물 국밥이 완성된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새우젓으로 간을 마치고 나면 이것이 바로 전주의 명물. 콩나물 국밥으로 속을 풀어놨다면 이제 부러울 게 하나 없는 남도의 상차림을 만나보자. 전주지방의 팔미를 곁들인 12가지 정도의 반찬과 6가지 별미 음식, 그리고 국과 찜, 찌개를 곁들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전주 한정식. 질감이 있는 밥을 주식으로 오색의 색감으로 조화된 반찬에 음식 문화가 있는 곳. 한국의 음식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차림이다.
왕정시대 남도로 귀양 온 양반들로부터 전수받은 조리 비법에 남도의 풍부한 재료들이 만나 제 모습을 갖춘 한정식. 더운 음식과 찬 음식은 상에 오르는 순서가 다르다. 가장 좋은 마실 때 먹으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먹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까지 산해 진미가 따로 없다. 한정식은 결국 밥과 반찬의 구성체인데요. 이걸 이제 보통 밥과 반찬의 분리 구성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밥상 차림이 우리나라 한정식의 차림인데 밥을 주식화되었을 적에 이미 형성된 겁니다. 반찬하고 밥하고 이렇게 밥상을 한 5첩 정도만 차려놔도요. 5색이 거기에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도색, 백색 이렇게 해서 5색의 조화를 이룬 것이 우리의 아주 소박한 차림이 돼도 밥상의 특징이라고 봐요. 맛의 고장인 전주에 손님이 찾아오면 의례 자랑 삼아 대접하는 비빔밥. 전주에서 나오는 콩나물과 황포묵, 육회 볶음에 찹쌀 고추장까지 들어가는 재료만도 30가지가 넘는다.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으로 뽑혔으니만큼 역사 또한 만만치 않은 맛이다. 이름이 같은 비빔밥집이 여럿 되더라도 전주 비빔밥은 전주에서 맛보는 게 최고의 맛이다. 이 비빔밥 맛이 어떠세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어떤 맛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 비빔밥은 쏙쏙 비벼서 한 숟갈을 떠서 전주 비빔밥 최고! 너무 맛있어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 자연은 한층 성숙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여유로워져 간다. 그리고 가을 들녘은 한 해 동안의 수고로움을 풍요로움으로 대신해주기 시작했다. 이제 추석이 하루 남았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할 만큼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 안동 의성김씨 종갓집을 찾았다. 한가위 전날, 가족이 모여 만드는 송편. 제대로 모양을 내면 예쁜 신랑 각시를 만난다고 해 처녀 총각들은 없는 솜씨를 다 냈다. 흰 쌀반죽 속에 쑥과 송화가루를 넣어 각기 다른 색깔을 내고 고명으로 깨소금, 검은 콩, 삶은 밤 등을 넣어 각기 다른 맛을 내게 한다. 저마다 좋아하는 고명 맛을 보려고 배부른 줄도 잊은 채 먹기 일쑤다. 언제나 솔잎을 켜로 깔고 쪘기 때문에 향긋한 향이 늘 배어있어 붙여진 이름인 송편. 햅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쌀로 빚은 송편을 차례상에 올린다. 어르신들도 제례 준비를 한몫 거둔다. 밤 깎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차례상에 올릴 또 다른 제수 준비로 조금은 어질러져 있는 대청마루. 온통 익히지 않은 생고기뿐이다. 지금 고기 썰고 계신데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옛날 이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지금 제물 추석 이제 차사 제물을 장만하고 있어요. 북어, 고등어, 향어, 방어, 조기, 소고기 순으로 쌓아 올리는 고기들. 안동 의성김씨 종가는 옛 전통 그대로 생고기만을 사용하고 비늘이 없거나 꽁치, 갈치와 같이 치자가 들어간 생선은 일절 올리지 않는다. 이제 잘 익은 송편에서 말끔히 솔잎을 떼내고 참기름을 발라놓으면 손이 많이 가는 제수 음식 걱정은 한숨 놓인다. 추석 아침.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종갓집엔 어른들이 모인다. 정손 어른 역시 제대로 옷을 갖춰 입는다. 전날과는 달리 남녀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는 추석날. 며느리들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제기 위에 모양을 갖춰 쌓아 올린다. 가을에 가장 풍성한 과일들. 그 제수만도 한 상 가득하다. 의성김씨 종갓집은 추석 이후 며칠 동안 신선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접대하기 위해 생고기를 제수로 써왔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제례를 함께 드리는 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예법엔 지방별, 문중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종손 집안인 만큼 집안의 행사 때마다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여 절을 올린다. 사당에 모신 위패만도 10여 위. 이곳에서 제례를 올릴 때면 자손들은 각자 해야 할 일을 나누어 맡게 된다. 옛날에 원래 종가란 뜻은 불천이 사당을 메시고 있는 집만 종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불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아주 그 학행이 뛰어났거나 유명하신 어른을 보통 이제 5대가 되면은 그 조매를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만은 그 나라에서 이 어른에 대해서는 영구히 제사를 지내라고 나라에서 정해 줍니다. 그 어른을 불천이 제사라고 하고 그 불천이 제사를 모시는 집을 옛날에는 원래 종가라고 그랬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명절 추석. 1년 동안 기른 햇곡식과 햇과일을 거둬들여 조상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나면 가난한 이웃과도 떡을 나눠 먹는 날이다. 우리는 추석을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조상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다. 불교 문화는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이다. 가야산 자락에 웅장한 북소리가 울린다. 해인사의 아침이 시작됐다. 고려시대 불교가 전통신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알려진 사찰 음식은 우리나라의 토속 음식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이어져 왔다.
하늘에 제사드리는 음식인 선식이라고도 불리는 사찰 음식. 그만큼 마음을 닦는 수행자들의 길을 보충해준다. 근엄한 죽비 소리와 함께 시작된 바루 공양. 바루는 승려들이 식사 때 쓰는 4개의 그릇을 말한다. 욕심 없이 덜어 남김없이 음식을 먹는 것도 수행의 하나로 여겨왔다. 종류에 따라 맛을 내는 비결이 다양하다. 물기를 남기며 무쳐야 하는 것도 있고 손에 힘을 줘 양념이 꼭 배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살짝 맛이 배게 나물을 털면서 무쳐야 제맛이 나는 것도 있다. 한 상 가득 사찰 음식들을 올려놓으면 비록 육식이 없다 해도 다양한 입맛을 맞추는 데는 손색이 없다. 조리 방법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하고 여러 가지를 합해가지고 뭐 묘한 맛이 나게끔 또한 그 모양을 또 예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생략되고 지극히 그런 자연에 가까운 그 맛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요리하는 방법들이 간단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양념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것들은 절 음식에서는 조금 있긴 있지만은 좀 드물습니다. 가장 자연에 가까운 맛인 만큼 외국인 또한 쉽게 그 맛에 반한다. I think that it's very special taste. Normally, some of the vegetables without cooking, and here it's I don't know. For me, it's very good. I think and it's very good for health. Korean traditional food is fantastic. 저녁마다 펼쳐지는 한바탕의 전통 공연은 한국의 느낌 또한 알게 한다. 팔도강산의 맛을 한상에서 즐기고 싶다면 제격인 음식이 있다. 전국 각 지방에서 철철이 올라온 온갖 재료들을 완벽한 맛과 멋으로 만들어낸 궁중 음식이 그것이다. 임금은 그 맛을 보며 팔도의 풍작과 흉작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할 만큼 모양새에도 신경을 써온 사람들. 구절판 가운데 들어갈 밀전병 하나도 저마다의 색깔을 입힌다. 모양이 참 예쁜데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지금은 4가지 색깔로 했고요. 기본색이 흰색이고요. 노란색은 치자물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초록색은 푸른색 콩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검은색은 흑임자가루, 그러니까 검은 깨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고기 양념장에 묻힌 쇠고기와 표고버섯, 채 썰어 소금에 절인 오이, 참기름과 소금, 후추로 양념에 볶은 당근과 죽순, 표고버섯에 달걀지단까지. 색색의 8가지 재료들을 밀전병으로 싸먹는 구절판은 궁중 일상 음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궁중 연회 음식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신선로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칭찬을 아낌없이 받는다. 고기와 생선, 산나물, 달걀, 작은 열매 등을 따로따로 요리해 전과 회, 완자 등을 만든다. 만지면서 그다음에 재료에 그거를 얼만큼 잘 살려서 양념을 하느냐.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정성을 보인다. 이런 거를 고명으로 표시한 거. 그리고 색깔이 있는 걸 여러 가지 음양 오행설 그래서 5가지 색깔을 우리는 써요. 그래서 푸른색, 노란색, 흰색, 빨간색, 검정 색깔 이 5가지 색깔이 있는 재료를 자연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에 다 오게 안에 좋게 한다. 이런 사상, 음양을 같이 맞춰서 천지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먹게 한다. 이런 사상이 궁중 음식에는 내포됐다고 할 수 있죠. 한국 시장의 역사가 살아있는 남대문 시장. 서민들의 삶이 가장 진솔하게 묻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어디서나 눈에 띄는 짐 보따리들. 운반은 지게꾼 아저씨의 몫이다. 상가 앞에 등장한 서부의 사나이. 총 한 자루와 경쾌한 발장단으로 손님을 끌어들인다. 서민들의 생계 터전인 만큼 음식 또한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시장엔 한 끼 식사용 먹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오다 가다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간식거리 또한 다양하다. 그중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하는 간식은 떡볶이와 순대. 한입거리로 적당히 자른 순대와 간을 붉은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그만이다. 달콤한 물엿과 고춧가루로 범벅을 한 떡볶이. 매운맛에 눈물을 닦으며 먹어도 사람들의 입은 즐겁다. 시간의 흐름이 멈춰진 거리 인사동.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가장 한국다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순례지다. 볼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먹거리가 있다. 바로 꿀호떡.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을 주먹만큼 떼내 설탕을 듬뿍 넣어 동그랗게 만든 후 기름을 두른 철판에 납작하게 누르면 완성. 꿀호떡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호기심으로 받아들지만 한 입 먹고 난 사람들은 표정만으로도 그 맛을 표현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꿀호떡 맛이다. 인사동 다른 한쪽에선 작은 공연이 펼쳐진다. 용수염이라고도 불리는 꿀타래 쇼다. 이게 먹는 벌꿀 아시죠? 이게 꿀과 엿기로 만든 거예요. 밑에는 하얀 가루는 옥수수 가루고요. 잊지마 록센포. 옥수수 가루에 꿀을 발라 두 가닥으로 시작한 타래는 유창한 손놀림으로 눈 깜짝할 새 수천 가닥이 된다. 또 한 번 하면 2048가닥이 되고요. 4096가닥 영생 크지로 8192가닥 핫생 플러스 핫생 16,000이죠. 잊지마 록세 16,000가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잊지마 록세 뭐. 공연이 이제 끝났다. 꿀 타르기 때문에 뭐 같아요? 날아갈 듯 보드라운 16,000가닥 속에 벌꿀가루를 담아 넣으니 임금이 즐겨 먹을 만하다. 입안에 넣는 순간 녹아내리는 부드러움과 달콤함에 누구나 반한다. 이제 해가 기울어 간다. 하지만
밤이 내리지 않는 곳이 서울에 있다. 한 세기 가까운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탄생을 거듭하고 있는 동대문 시장. 동양 최대의 현대식 종합 쇼핑타운은 밤마다 젊음의 거리가 된다. 늦은 밤, 동대문 시장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 됐다. 알뜰 쇼핑에 다리품을 팔고 난 사람들이 어김없이 찾는 포장마차. 젊은이들의 쇼핑 명소인 만큼 먹거리 또한 신세대다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중 동대문 시장에서 둘째라면 서러운 거리 음식은 바로 곱창 순대볶음이다. 여기에도 매운 고추장은 제 몫을 한다. 곱창 순대볶음인데 돼지곱창이라고 당면하고 모든 야채와 갖가지 양념과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야채 넣고 볶는 거예요. 볶아서 이렇게 드시는 건데 돼지곱창 냄새 향을 없애기 위해서 소주를 넣어갖고 이렇게 야채 넣고 이렇게 볶아서 아주 맛있어요. 가장 유명한 음식이에요. 동대문에 오시면 꼭 이걸 한번 드셔보시고 가셨으면 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음식이에요. 이렇게 값싸고 배부른 야식이 있어 동대문 시장의 밤은 더욱 활기차진다. 빌딩으로 빽빽이 둘러싸인 도심 속.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덕수궁과 어울리는 풍경 하나가 펼쳐진다. 옛 군복에 칼을 찬 궁궐 경비병들이 북소리에 맞춰 수문장 교대 의식을 거행한다. 이젠 서울의 관광 명물로 자리 잡았다. 가을이 깊어간다. 은행나무 잎들이 덕수궁 돌담길에 아늑히 내려앉는 이때쯤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러야 하는 연중 행사날이 다가온다. 겨울맞이 김장을 담는 날이다. 잘됐다. 햇볕을 듬뿍 받고 자란 고소한 배추는 단단한 갓과 노란 속을 지니고 있다. 추위가 시작되는 입동을 전으로 담는 김장김치. 겨울의 반양식이나 다름없다. 적당히 간이 된 소금물,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액젓 등 맛이 어울리는 양념을 인색하지 않게 섞어 채 썰어 놓은 무와 함께 버무리면 김장속이 완성된다. 배추는 하룻밤새 서서히 짠맛을 배게 해야 한다. 너무 빨리 푹 절여 놓으면 배추의 단맛이 빠져 아무리 양념을 잘해도 제맛이 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양념 중에서 김치 맛을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양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죠. 소금이 독소가 없는 소금으로 해야 1년 동안 놓고 먹어도 배추가 물르지가 않아요. 항아리를 묻고 한가득 김장김치를 담아 놓으면 기나긴 겨울나기에 걱정이 없어진다. 이제 적당한 시간의 흐름이 김치 속에 시큼한 맛을 배게 한다. 발효와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 김치. 발효와 짠맛이 입맛을 돌게 하는 젓갈. 그리고 구수한 맛이 어울리는 된장까지. 한국의 기본적인 맛은 모두 발효로부터 시작된다. (3000년) 전 이미 콩 원산지였던 한반도. 그 역사는 모든 가정의 밥상에 된장찌개를 올려놓게 했고 민간 요법으로도 된장을 이용하는 지혜를 알게 했다. 농업과 함께 시작된 발효 음식의 역사. 한국은
발효 음식의 대가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음식은 아주 영양상 균형식을 평소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형성이 된 것이 가장 아주 소박하면서도 기본적인 그 요점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은 우리의 풍토와 같이 하늘빛과 같이 청명하고 그렇다면서도 담백한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수한 맛이 섞여서 아주 조화를 이룬 맛. 구수함과 개운함, 그리고 어우러짐의 맛 된장. 그 속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맛과 함께 시간과 정성까지 담겨져 한국인의 삶과 함께한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주 특별한 맛의 세계. 음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입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끼는 것. 한국의 신비가 여기 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해왔다. 이제는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분주하다. 서울 도심 속에 아직 옛스러움으로 남아있는 곳. 성균관의 특별한 날이다. 음력 2월과 8월 가장 좋은 길일인 초정월이 오면 유교 사상의 스승인 공자에게 올리는 석전대제가 있다. 제1회 청렴제전. 석전이 있기 하루 전날은 그중 공자와 같은 성인을 받드는 것은 석전이라 한다. 향사나 석전과 같은 큰 제사는 반드시 나름식을 쓴다. 높은 분을 받들 때는 본래 살아있는 소와 양,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채소와 과일을 함께 올려 정성을 표현한다. 유교 사상은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것은 일상이 되어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고 있다.
무한한 생명력이 살아있는 아침의 나라 한국. 5,000년 긴 역사와 함께한 지혜로운 단일 민족의 모습은 음식 문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설이라고 해 제상을 먼저 차린다. 가장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게 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과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을 알게 하는 유교 사상. 그 뿌리는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돌아간 분이 남기셨던 위대한 도덕과 문화유산을 정신적으로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례를 모십니다. 세계에서는 오늘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이 되었고 그 연대만 따져도 한 1300년이 되기 때문에 1300년의 우리들의 이와 같은 고귀한 역사적 숨결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례 또한 그 의미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제사라 하고 공인들이 모여 지내는 큰 제례는 향사라 한다. 풍류와 멋을 아는 한국인들.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속에 변함없이 내려오는 식생활이 있다. 한국인은 맛 속에 즐거움을 담아왔고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담을 줄 안다. 그 모든 것은 멋이 담긴 맛이 되어 우리 앞에 5,000년의 신비로 펼쳐지고 있다. (1394년) 한반도엔 새로운 수도가 탄생했다. 조선 왕조가 천도한 이래 서울은 지금까지 600년 이상 정치와 경제,